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네. 제가 요 앞전에 영상에 그 폭력을 당했을 때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올렸어요. 어, 제가 내는 결론은 폭력을 당하면, 맞서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오늘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다가 총 있으면 어떡해. 그냥 한 대 맞고 말 건데 목숨 뺏겨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제 신조가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최악이게끔 더 이상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얹지 마라, 이런 신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터를 가야 되는데 늦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늦는 걸 최악으로 만들어야 되지. 막 급하게 가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티켓을 받는다든지 하면 거기 최악이, 더 이상 늦는 게 최악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늘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폭력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리고 자괴감이 생기고 나에 대해서 나는 정말 맞아도 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움츠러들고 주눅이 들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네,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당하고 받아야 될까요? 저도 제 그 생기부 내용에 보면 내성적임, 조용함, 차분함 이런 게 꼭 들어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와서 살면서 또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네, 많이 좀 억세졌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 초창기에는 혼자서 가게를 지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서책 펴놓고 읽고 앉아 있고 기도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 또 뭘 했을까요? 네, 술을 마시면서 술 마시면 막 힘이 솟아나니까 그렇게, 네, 가게를 지켰어요. 30대 중반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랬는데도 그런다고 해서 네, 도둑이 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총을 두 번이나 가지고 들어왔어요. 한 번은 진짜 총이었고 한 번은 가짜 총. 네, 네, 총 들고 들어왔을 때는 뺏겨야죠. 뺏겨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를 타겟하고 온 경우에는 차 뒤를 그 번호판을 진흙을 발라서 못 보게 해놓았더라고요. 차들이나 오토바이랑 관계되는 거는 꼭 번호판 여러분들 외우세요. 가짜 번호판일 가능성이 많아요. 바꿔치기해서 오거든요. 그래도 일단 번호판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아시안 워먼들은 좀 샤이하다, 또 약간 이렇게 좀 피지컬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주저한다, 이런 인식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나니까 한 번은 이제 한 사람이 들어와서 20불을 냈어요. 그리고 1불짜리 초코바를 하나 사면서 19불을 이제 제가 내줘야 되잖아요. 이게 체인지를. 그래서 10불 하나, 5불 하나, 그 다음 1불 4개, 19불이에요. 내고 주고 있는데, 바로 그 제가 서 있는 앞에서 10불을 그 사람이 자기 그 헐렁하게 내려와 있는 그 팬티 안에 팬티 속으로 네, 그 돈을 집어넣더라고요. 보는 앞에서.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은 돈을 팬티 속에 하는구나. 왜냐면 저 손님들 중에서도 여자분들 이렇게 브래지어 안에 돈 집어넣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불사 고 제가 서 있는 그 앞에서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 너한테 20불 줬는데 돈 이게 뭐야? 이 9불밖에 없잖아. 10불 어디 갔어? 어이가 없죠.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 팬티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저는 바로 그 사람 팬티를 잡았어요. 잡고 그 사람 그러면서 너 여기 있는 이건 뭐야? 이러고 그 안을 짚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아시안 워먼이고 자기가 팬티 속으로 돈을 넣으면 그건 타치를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허를 찔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랬더니만 you damn good 이러고 그냥 갔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 블락 지나서 또 한국 분이 하시는 가게가 있는데 그분은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긴가민가 했어 이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뭐 그래도 사진을 이렇게 프린트아웃해서 이렇게 벽에 붙여놨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래야 돼.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저기가 있으면 그 프린트아웃 시켜서 그것도 이제 그 프리지 같은 거 있잖아요. 빼서 이렇게 붙여 놓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저희 집에 가게에 도둑이 들거나 하면 그 사람들 사진 얼굴 빼서 다 붙여놨습니다. 초상권 제 거 훔쳐가는 사람 초상권을 제가 왜 보호해줘야 됩니까? 왜요? 절대로 저는 다 붙여둡니다. 그리고 좀 더 저를 모킹하면서 저를 비웃으면서까지 이렇게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프린트아웃한 페이퍼를 인근에 있는 가게에 다 돌려버려요. 다 돌립니다. 얘가 어떤 짓을 했다고. 저는 그리고 그 일 말고도 또 아이들이 이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티네이저들은 칼 같은 거 들고 다녀요. 근데 한 아이가 이제 왔는데 이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죠. 왜냐면 술 같은 걸 훔쳐가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 아이가 훔쳐갔다는 걸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티네이저 아이들은 돈이 있어도 술을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훔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술을 마시고 뭐 사고가 났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술이 어디서 났느냐, 이게 역추적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얘가 술 훔쳐갔다는 걸 신고를 해두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신고가 안 들어가 있으면 허황되게도 우리한테 수가 들어와요. 네가 그 애한테 술을 걔가 너가 가게에서 술을 훔치고 네가 당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러고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술 관계는 꼭 제가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티네이저 아이가 와서 술을 박스채로 훔쳐갔어요. 경찰에 신고를 또 합니다. 경찰이 와서 하는 말이 너 이 애 잡아서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말하더라고요. 제가 주저했죠. 티네이저인데 나도 자식 키우는데 걔 인생에 빨간 별 달게 할 수 있어? 나 그냥 네가 잡아서 얘한테 좀 이렇게 충고나 하고 좀 혼만 내면 안 돼? 경찰은 성과가 없는 일을 하지 않아요. 경찰은 그러더라고요. 네가 만약 이 애를 잡아왔는데도 네가 얘를 이렇게 퍼실리티 같은 데로 보내지 않겠다고 한다면 나는 I'm doing for nothing. I work for nothing. That's not what I want. 네, 이분들도 실적을 원하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만약에 부모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면 어떡하냐, 부모가 들이와서 그 조그만 실수에 네 애 인생 망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했더니만 절대로 오지 않는다. 만약에 와서 너에게 한마디라도 하면 이거는 리벤지에 속하는 거다. 미국에서 리벤지는 굉장히 중죄로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근처에 온다면 바로 연락해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도 또 이렇게 티네이저 아이들이 뭐 와서 또 훔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만약에 용인을 해버리면 얘들이 좀 있다가 그 다음번에는 친구들, 사촌들, 뭐 동생들, 패거리들 끊임없이 그냥 우리가 시달리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 끊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한 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욕을 하고 막 나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막 욕을 하면서 막 제가 그냥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 정도는 그냥 듣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따라 나갔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저희 가게가 대로변에 있어서 이제 그 로컬이지만 쌍방이 이렇게 네, 굉장히 넓은 2차선 양쪽의 도로예요.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가서 그 차에 대고, 굉장히 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차에 대고 막 욕을 했어요. 동네가 떨어져 나가라고 막 F워드 쓰면서 막 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차에 가보니까 그 남자 말고 다른 남자하고 이제 2명이 더 앉아 있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저 며칠 동안은 굉장히 이제 두려움에 떨었겠죠. 혹시라도 총 들고 들어오면 어떡하냐. 근데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게 있어요. 얘들이 먼저 이렇게 시비를 붙여서 잘못을 한 거, 그리고 또 큰 돈을 훔쳤다든지 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든지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얘들이 리벤지 같은 걸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뭐 너무너무 많은 일을 당했어요. 제가 올린 유튜브 내용 중에 하나도 이제 여자가 들어와서 훔쳐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제 경우에는 이제 양반이에요. 그냥 훔쳐가고 땡 치우는 거예요. 뭐 와서 그냥 가게를 그냥 쓰러뜨리고 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경찰 부릅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같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걔들을 걔들과 같이 이렇게 상대해 줍니다, 저는. 그리고 DA 오피스에서도 몇 번이나 연락이 온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잡았다고 이제 걔가 이제 제열해서 일을 해서 너에게 갚을 거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한 적도 한 2번이나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도둑이라든지 누가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따라 나가거나 해도 길거리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어떤 경우까지 겪었냐면요.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훔쳐갔어요. 제가 따라 또 나가죠. 경찰들은 쫓아가지 마라 하지만 그건 경찰들이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경찰들 자기네들 레귤레이션이고, 제가 따라 나가지 않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곧이어서 또 당하게 되는데, 네, 뭐 물론 쫓아가지는 않아요. 가게가 비어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전 따라까지 나가죠. 가게 앞까지는. 그랬는데 그 좀도둑이 자전거를 타고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어떤 남자가 큰 개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오는데 그 사람하고 웃으면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가요. 무슨 상황인지 알잖아요. 저는 도둑을 따라 나가고 그놈은 도망가는데 길거리에서 오는 사람이 뭐 시민이겠죠. 그 사람이 그 도둑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지나가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인상을 쓰더라고요.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신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와요. 와서 저희 남편 뭐 손등을 막 깨문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행동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얘들은 우리를 그야말로 굉장히 만만한, 그야말로 비읍시옷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얘들을 그냥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이해 안 가는 거는, 웬만한 도둑질을 잘 했잖아요. 얘들이 몇 달 있으면 또 와요. 너 도둑질 했잖아. Are you sure about that? 이랍니다. 그래서 또 그러다가 한 몇 번 오다가 또 뭘 또 훔쳐가고 또 몇 달 있다가 또 오고, 제가 속 끓입니다. 속 끓여. 근데 경찰은 포지션이 뭐냐면, 저희 시리는 600불 이하로 네, 어떤 재산상의 손괴가 있었을 때는 네, 프로세큐터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에 넣어봤자 세금만 축내는 거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잡으려고 굳이 하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때요? 제 건 제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치 20몇 년 전에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그 LA 교민들이 총 들고 지켰듯이, 그런까지 제 거는 제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이제 그렇게 이제 몇 달마다 한 번 오고 1년에 한두 번씩 오면서 뭐 훔쳐가고 뭐 그 들고 나가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거 뭐 돈으로 따지자면 4불, 5불, 6불 어떡합니까? 그런데 제가 운이 좋았나요? 우연히 월마트에 가서 월마트에서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걸 본 거예요. 월마트 직원이었던 거예요. 옳다구나 하고 딱 제가 잡은 거예요, 일단은. 그랬는데 그 이후에 곧 한 달도 안 돼서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저희 집에 또 기회가 왔더라고요. 또 시비를 걸면서 또 뭔가 또 저에게 뭘 훔쳐가려고 하는 건지 그러더라고요. 내가 딱 그랬죠. I know where you work. You work Walmart, right? 눈이 왕방울만하게 커지더라고요. 자기 사업장은 참 중요한가 봐요, 이런 사람들도. 그리고는 그냥 나가고 2번 다시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지금 보지 않고 있거든요. 참 이상해요. 도둑질을 하고 무슨 짓을 하면서 얘들이 법을 알아서 그럴까요? 왜 자꾸 컴백을 하는 건지. 네, 여러분들 이렇게 컴백하는 애들 또 뭔가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계속 당하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도 또 이 일에 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넘어가면 오늘 저는 뭐 그냥 화만 나지 그냥 그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일은 또 언젠가 또
꼭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싸우십시오. 싸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이라는 게 아시죠? 프로파일. 물론 보통으로 그냥 사시는 분, 또 좋은 또 이렇게 동네들, 또 범죄율이 낮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좀 이런 이야기들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은 뭐 그냥 뭐 폭력은 언제 어디서고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폭력이나 이런 걸 당했을 때는 이렇게 그냥 넘기지 마시고, 네, 할 수 있는 끝까지 마지막 선까지 하셔서, 네, 우리들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는 너 그보다 더 큰 일을 당했지만 너도 뭐 가만히 조용히 넘어가는 일인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걸 알게 해줘야 합니다. 예, 여러분, 하여튼 더 이상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폭력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날을 저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